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랑스에는 나폴레 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나폴레 홍이 있습니다. 오늘 홍문종 대표님 모시고 저희 나폴레옹 TV 금요 발언 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TV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전날 내란 선동죄로 구속됐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가석방 될 때만 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인 특사 조치에 대해 누구보다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고 나선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일단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예우에 관한 거, 대통령 너희들이 180석이나 되는데 대통령 예우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대통령 예우를 돌려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우리 친박신당 또 나폴레옹 우리는 지금서부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사면 복권에 국민들에게 사면 복권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 고쳐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됐어요. 그런데 뭐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뒷얘기들 이제 한두 가지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석기를 꺼내내고 싶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석기를 끌어내고 한명숙을 사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끼워넣기 한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석기를 사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석기를 사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석기 이자는 나오자마자 무슨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 공정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문재인 정권 아니면 자기가 안 될 텐데 무슨 공정과 정의가 존재하냐 어쩌냐 이러면서 손을 번쩍 들고 이석기가 나왔는데 참으로 장탄식을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석기는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끼워넣어서 대통령의 사면에 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이 됐는데 무슨 큰 은전을 베푼 것처럼 얘기하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 얘기할 때마다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대통령한테 뭔가 이 대국민 사과를 해라. 뭐 문재인 정권한테 사과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대통령 역시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뭘 죄를 졌다는 거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놈들이 너희들인데 참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한 강단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은전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지나가던 강도가 선량한 시민을 두들겨 패놓고 가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제가 은전을 베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게 사람들이 느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표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나마 지가 잘못을 조금이라도 사죄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떠오르는 거는 제가 대통령 사면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면 복권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자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를 잣대를 본인한테 들이대면 본인은 지금 뭐 심지어는 바깥에서는 뭐 300년 감방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겁이 많이 났겠죠. 박근혜 대통령 계속 사면 안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애태우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잖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몸이 힘들고 어려우신데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깜빵 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이 자기도 사면 복권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그 수순은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온전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겁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족 같은 얘기를 하면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뭐 사면에 반대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다. 그런데 뭐 그 뜻은 존중한다.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둘이서 짜고 치는 고수도 둘이서 결국은 정치적인 모든 그 이득은 양자가 다 누리는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의 발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후보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기자들 이게 만시지탄이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왜 당신이 중앙지검장일 때 왜 대통령 형집행정지 안 해줬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얘기죠. 내가 안 해준 게 아니다. 이거 가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지검장이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대통령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지검장 윤석열 당신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본인한테 내가 형 집행정지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아니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지검장이 누구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심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당시 교도소장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형집행정지 요건이 되고 이번에는 아마 지검장이 결심만 하면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안 했다. 정 그 얘기가 하기 싫으면 결국은 문재인이 압력을 넣어서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당시 윤석열 지검장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다들 그 청와대에서도 얘기했고 청와대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이라는 측에다 얘기를 하면 윤석열은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핑퐁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무슨 사면위원회에서 뭐 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참으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는 탄핵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좀 아둔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러 가지 미숙했던 판단 또 검찰의 직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았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에서 그 사면이 되셨는데 지금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대구로 못 가시고 병원에 또 얼마간은 또 머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예, 병원에 6주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네. 뭐 오늘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 전화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저택이 저게 됐잖아요. 경매가 돼가지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넘어간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뭐 쌍방울인가 뭐 이쪽에 뭐 관계되시는 분이 아마 구입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대통령
대통령께서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이 거기 가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보겠습니다. 보긴 보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면 복권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병원에 6주 동안 계시겠다라는 것이 병원의 소견이고요. 아마 6주 동안은 병원에 계시지 않을까. 한 달 반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빨리 퇴출하시기를 네.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가뜩이나 이준석 당 대표의 장애 투쟁으로 내용 중인 국민의힘 속내가 지금 복잡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선 후보의 책임론이 그 보수 표심에 미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반발하는 친이계들은 또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이게 갈라치기 의도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 이번 대선 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윤석열은 뭐 그 부인, 윤석열 부인 또 장모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윤우진 그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이 추락하고 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겠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잘 핸들링하면 결국은 이 야권이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의 그 선두주자로서 윤석열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식의 대응, 맨 처음에 대통령 사면에 대한 그 뭐 내가 한 게 아니다, 뭐 그동안 뭐 만시지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 윤석열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친박에 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몇 사람 지금 남아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친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친박이라는 것이 뭐 그냥 제가 뭐 부끄러운 친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랑스러운 친박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른바 옛날 대통령 팔아먹었던 사람들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친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언제 대통령을 버렸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과 결별하고 대통령의 친박이란 문신 지우고 뭐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다 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단합하자. 뭐 김진태,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친박에 뭘 지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 이런 사람들을 뭐 친박에 그 이름표를 지웠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친박으로서는 상당히 그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때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로만 보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사면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잖아요. 저는 이명박도 사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나가보면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답시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은 전 대통령은 결국은 뭐가 됐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윤석열 캠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 보면 이명박이라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하여간 전 대통령 이게 다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각되고 또 나름대로 그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친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뭔가 다시 그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뭔가 힘이 생기는 반면에 친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표성마저 그 의심받는 어떻게 국민의힘 대표 세력이 친이 세력이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을 제시할 수밖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당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당원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당 대표인데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뭐 고개를 숙여서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말하자면 뭐 친이 세력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과 같이 결국은 그 바른정당 탈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국민의힘을 중심 세력으로서의 그 정통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건 다시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뭐 이명박계의 MB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앞에서 하는 거 마음에 맞닥뜨리지는 않지만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배신이라는 그 큰 굴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당을 탈당했다라는 큰 이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갈라치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가 굉장히 자기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뭐 총괄선대위원장도 뭐 전 대통령님의 사면이 대선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직책상 수사한 거지. 그 직책상 수사한 거 가지고 책임을 거론할 수 없다라는 걸 또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 일단 친이계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친박 세력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들을 위해 군림하고 당에서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번에 결국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친박계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그 요구와 목소리를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지금 각 당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각 대선 주자들이 그 순응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인사와 정의당 그리고 또 민변, 민주노총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각 당별로 주장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기들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니들이 지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사면 복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됐다라는 의미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탄핵 요건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에 주저했던 뭐 심상정이 됐건 정의당이 됐건 민주노총 세력이 됐건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탄핵 위에 세워진 정권 그리고 탄핵의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박근혜가 사면 복권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까지 해가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속내로서는 그런 비판도 되고요.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자기들이 탄핵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이 탄핵의 정당성이 훼손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반발했죠. 그런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짜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했지만 문재인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 뭐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아주 친절하게 이재명이 언제 알았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면 발표하는 언론 뉴스를 보면서 자기가 알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선거 전략 전술상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조금 더 한 표라도 더 모아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정도에서 읊든 걸로 결국은 하는 그 정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그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그리고 또 한명숙 전 부총리 국무총리의 그런 사면과 물타기라고 하는 또 그런 네, 그렇죠. 뭐 한명숙은 뭐 분명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뇌물을 받은 거고요. 그게 무슨 정치적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이석기라는 사람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공산당하고 손잡고. 그것이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이 정부가 사면해주고 싶어 죽겠는 거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권도 끝나가는데 니들 정권 탄생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석기와 이석기 이제 추종자들에게 뭔가는 자기들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석기만 달랑 사면해가지고는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한명숙과 이석기 사면이었고요. 이 한명숙과 이석기의 사면을 결국은 덮기 위해서 더 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석기라는 사람이 형 집행 정지는 자기 못한다. 안 하려면 말아라. 참나. 해준 사람한테 오히려 땡깡을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면을 했거든요. 이석기를 사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석기를 사면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좋은 통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 같은 나라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이렇게 분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큰 잘한 통치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이석기라는 사람이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아마 이석기는 형 집행정지로 나오는 거를 끝까지 자기는 사인을 안 해서 결국은 그 이석기 가석방이 무산될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함으로 해서 이석기에게 가석방이라는 언급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살짝 몰래 끼워팔기식으로 결국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표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되었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특히 그 대표님께서는 화합과 또 통합을 주문한 문 대통령이 진심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성의를 보여야 그나마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이제 고인이 됐잖아요. 네. 두 분이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시 그 사면 복권과 함께 예우를 해드리는 것도 또 난항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두 사람은 지금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봐도 뭐 가족도 없으신 분이고요. 또 그 가족 전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몸을 바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다시 기억하게끔 제가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모든 예우도 다 박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혹시 본인이 나중에 감옥 갔다 나왔을 때 자기 예우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회복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 회복은 탄핵된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제가 뭐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뭐 경호는 뭐 가능한데 하여간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다시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해줘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자기들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들이 정권을 뺏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나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발끈을 동요명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억울한 탄핵, 이거 헌정질서 파괴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이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팔아먹거나 나라를 등졌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대통령 그거 아닌 대통령을 탄핵하고 1원짜리 하나 개인적으로 영득을 취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면복권과 함께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일은 꼭 처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한테 드리고요. 저는 대통령 사면 복권 된다. 저놈들이 정치적으로 언제 할까 요거를 지금 날짜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사면 복권 된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한 전 탄핵서부터 대통령 오늘 사면 복권 될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게 대외적으로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관련법에 대한 그런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표님. 네. 네, 대표님 그 다음으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 관련 리스크로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코너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끊이질 않고 또 잡음을 일으키는 장모 그리고 또 그 김건희 부인 관련 사건으로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형편인데요. 윤 후보 본인도 연일 또 설화를 일으키면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일 그리고 21일 양일간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에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유니거 운동, 윤석열, 이재명, 어떤 사람도 찍지 않겠다 이런 운동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민주당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이라는 분이 이재명과 같이 회동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했죠. 그동안은 약간 우보 걸음을 걷고 있었고 사실은 그 선관위에 나타나질 않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비하면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오고 열심히 돕겠다. 뭐 물론 그것에 대해서 후보 교체론이 더욱더 힘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이재명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로 뭉쳐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유시민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이낙연을 불러들였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그리고 청와대도 이제는 이재명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제일 큰 1등 공신이 윤석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뭐 1년형인가 받고 김건희 씨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또 새로운 의혹들, 장모 구설수, 그다음에 윤우진 세무서장, 그리고 본인의 설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데뷔한 이래 처음으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리얼미터에서 29%대로 29%로 떨어졌고요. 30%가 안 되는 처음 기간이고요. 30%벽이 깨졌죠. 그리고 부동층이 17%에서 25%로 늘어났어요. 언제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 후보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악재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이준석이라는 사람 없어졌죠. 결국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 진영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진영에서는 당 차원에서 후보 교체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 입장에 있어서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되면 죽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은 김종인과 김한길과 그 외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대통령당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뭐 지금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그걸로 몰려가게 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 당의 당대표가 되는 그런 불쌍한 사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떨어진다고 해도 이준석 너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 해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자기의 존재감도 높이고 또 기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맞닥지 않고 또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윤석열로서는 이번 대선을 돌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 후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국민의힘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갈 수가 없고 그나마 뭐 일로 들어와야 뭐 어떻게 대통령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망발을 막 늘어놓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됐건 그 외에 여러 사람이 됐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뼈 아프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수까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후보는 필패 후보가 된다. 도대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그 주축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이 세력에 눌리고 바른정당에게 눌리고 결국은 탄핵 세력에 눌리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보수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맞아, 탄핵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저렇게 뜨뜻미지근한 윤석열, 당에 대해서 저렇게 뜨뜻미지근한 윤석열, 입만 열면 계속해서 살원을 일으키는 윤석열, 정말 문제가 많은 윤석열 후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후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3의 후보를 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라고 그래야 봐야 이제 달로 따지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힘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선거에 2달 넘는 시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79일 남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 충분히 아직도 제가 보기에 구정 전까지 어떤 변수든지 변수가 생기면 그리고 그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가 되면 이번 대선의 판도가 완전히 그 윤석열이라는 분을 후보 당선군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대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그 후보가 지금 그 합류를 한 상황에서 또 그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외연이 확장된 그런 모습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장모가 1년 구형을 받고 아마 법정 구속은 피한 것 같습니다. 아, 구형만 받고 네, 법정 그렇게 구속. 된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정리돼가는 기분인데 반해서 이쪽 국민의힘은 점점 이 더욱더 분열되고 그게 전입가경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고 막 이런 것들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제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 그 대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 막 징글벨 하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못 한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못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걸 하면은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정부에다가. 이거 크리스마스가 이제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만의 그런 어떤 축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얘기를 했는데 해서 저작권료를 정부에서 지불하고 크리스마스 뭐 노래를 좀 이렇게 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게 또 뭐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네. 결국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뭐 이런 거 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눈이 내리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 대통령 사면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눈이 좀 그친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대통령 사면 복권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사면 복권 됐으니까 우리 할 일 다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그동안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감옥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야 대통령 팔아먹기 쉽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 복권을 축하드리고 그러나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많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다. 그리고 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없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겠다. 이런 정권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들을 잘 이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해피 뉴 이어는 또 다음에 우리 나폴레옹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